민경씨, 안에서 이거 차박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 카베이 구독자 여러분, 저는 카베이 민경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없으면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남다른 가성비를 자랑하는 경차에 대한 관심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차량은 경차의 대명사죠. 모닝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모닝 어반입니다. 모닝뿐만 아니라 경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성비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모닝.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가격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모닝 어반 최상위 등급인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옵션도 넣을 수 있는 건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도 가격 들으시면 솔직히 좀 놀라실 것 같은데 무려 1,780만 원입니다. 최상위 트림의 풀 옵션이라는 걸 감안한다고 해도 정말 국민경차 모닝이 이 가격에 출시된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사실 저도 촬영 준비하면서 리뷰 차량 정보 먼저 받아봤는데 가격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이거 전달이 맞게 된 건가 싶어서 우리 피디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정도니까요. 가격부터 정말 확 달라진 모닝 어반.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저 카베이 민경이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출발! 모닝 어반 전면부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풀 체인지가 아니라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이 전면부일 텐데요. 먼저 그릴부터 보겠습니다. 크롬 라인 하나가 일자로 딱 들어가고 이 라인이 헤드라이트까지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폭 자체는 동일한데도 차가 살짝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헤드라이트와 비교하면 좀 더 쉽게 변화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헤드라이트 안쪽으로 보시면 위아래 이렇게 선 4개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게 곧 출시될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에도 동일하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출시되는 기아자동차 신차에 적용되는 디자인의 시그니처 포인트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안개등도 좀 달라졌어요. 전에는 완전 둥근 형태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살짝 각이 살아있는 형태로 변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에어 인테이크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에도 입체감을 살려주면서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전체적으로 차가 좀 더 넓어 보이는 느낌도 드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페이크일 줄 알았는데 진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실제로 공기 저항을 얼마나 줄여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닝 자체가 경차 중에서도 워낙 연비가 좋은 차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 하나까지도 더 좋은 연비를 위해 신경 써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번 모닝 어반 사이드 자체는 이전 세대하고 똑같은데 여러 가지 디테일을 통해서 차체가 좀 더 강인하고 와이드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각이 살아있는 모닝 어반의 전면부 디자인, 지금 보고 계시는 블랙 컬러와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죠? 휠 같이 보실게요. 사이드 자체는 14인치와 16인치로 이전 세대와 동일한데 디자인이 좀 달라졌죠? 사실 모닝이 세단도 아니고 경차니까 휠이 막 크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휠의 크기나 디자인이 전체적인 측면부 디자인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 휠 디자인은 휠 사이즈를 키우지 않고도 전체적으로 측면부 디자인을 확 살릴 수 있게 잘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후면부도 같이 보실게요. 일단 이 리어 램프 딱 봤을 때 뭐가 바뀐 건가 싶은데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이 그냥 아예 D자로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라이트가 들어오고 이 사이드 남은 공간에 정지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닝에는 처음으로 적용된 이 듀얼 머플러, 물론 페이크 머플러고요. 진짜 머플러는 조수석 하단부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닝에까지 이렇게 듀얼 머플러 디테일이 필요했나 싶기도 하네요. 외관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차량 내부를 봐야겠죠? 일단 문 열리는 느낌은 꽤 가벼운 편이고요. 맵 포켓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500ml 물병 하나 정도는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운전석부터 타보겠습니다.
일단 시트 착좌감은 그동안 저희 카베이 채널에서 리뷰했던 다른 세단이나 SUV에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적당히 편하게 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뒤통수가 좀 파여 있어서 뒤로 편하게 기댈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들은 버튼 구성이나 모양, 두께가 모두 이전 세대와 동일하고 지금 제가 리뷰하고 있는 차는 최상위 트림이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핸들 열선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기판도 같이 볼게요. 이번 모닝 어반에 동급 최초로 4.2인치 풀컬러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됐는데요. 이것도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서만 적용이 되고 아래 등급에는 기본형으로 들어간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전부 다 1인치가 더 커진 8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 적용됐는데요. 사이즈만 달라진 게 아니라 양 옆에 있던 물리 버튼을 하단부로 옮겨주면서 확실히 좀 더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이 드네요. 공조 장치도 이전 세대와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역시 최상위 트림이라 풀 오토 에어컨이 버튼식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홀더는 이게 살짝 특이한데요. 이게 이렇게 회전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접어주면 그냥 평평한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컵홀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차는 공간 자체가 좁으니까 수납 공간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컵홀더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으니까 공간 활용하기가 참 좋은 것 같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몇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 시트 열선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등급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는 게 진짜 대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열선은 앞좌석 모두 적용이 되는데 통풍 시트는 운전석에만 적용이 돼요. 이왕 쓰는 거 좀 더 써주지 싶은 마음도 들지만 통풍 시트 이거는 진짜 모든 차에 다 들어가줬으면 하는 기능이잖아요. 모닝의 통풍 시트 진짜 너무 반갑네요. 팔걸이도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크진 않은데 이렇게 앞뒤로 슬라이딩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 것 같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선바이저입니다. 단순히 햇빛만 가리는 게 아니라 영수증이나 통일권 같은 것도 보관하기 쉬운 이 선바이저. 열어보면 거울도 나름 큰 편이고 이렇게 라이트까지 켜지는데요. 이거 저 같은 여성분들은 정말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디테일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보고 계신 이 모닝 어반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썬루프까지 추가된 상태인데요. 솔직히 저는 경차에 굳이 썬루프까지 넣어줘야 되나 싶긴 하거든요. 사이즈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경차는 특히 2열보단 1열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조수석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트 착좌감은 운전석과 동일합니다. 조수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글로브 박스는 차 크기에 비해서 나름 넉넉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수석에도 선바이저가 있는데 여기는 불빛은 안 들어오지만 거울은 운전석과 비슷한 사이즈로 큼지막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매번 2열을 리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공간감인데요. 사실 경차는 2열에까지 사람을 꽉꽉 채워서 운전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특히 이번 모닝 어반은 전체적인 차량 크기가 이전 세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공간감이 개선됐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 직접 타보겠습니다. 경차는 제가 처음 리뷰하다 보니까 레그룸이나 헤드룸이 많이 좁은 편이긴 해요. 저보다 키가 큰 분들이 앉으시면 진짜 장거리는 이동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뒷좌석 헤드레스트 이건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서 나름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베이 차량 리뷰의 시그니처죠. 모닝 어반의 트렁크 공간감을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차 중에 제일 작았던 게 코나 일렉트릭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트렁크에 타서 다리를 뻗을 수는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경차니까 이게 트렁크 공간감이 얼마나 될지 살짝 긴장되는데요.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진짜 트렁크가 그렇게 넓진 않은데요. 기본 용량은 255리터고요. 이 상태에서는 트렁크가 사실 많이 좁죠. 그래도 2열 시트가 6대4 폴딩 가능하니까 제가 한번 접어볼게요.
폴딩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정도고 이렇게 2열을 폴딩해주면 용량은 1010리터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공간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히 웬만한 짐을 실으려면 2열 폴딩은 필수일 것 같은데요. 가로로 다리를 쭉 뻗어보면 이만큼, 뒤쪽으로도 이 정도로 공간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요새는 이런 경차로도 차박을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차박의 기본은 평탄화 작업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모닝은 일단 2열 폴딩까진 나름 평탄화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1열까지 하면 단차도 맞춰줘야 하고 빈 공간도 메꿔줘야 해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잠은 집에서 자는 걸로. 민경씨, 안에서 이거 차박 될 것 같아요? 못해요. 이거 앉아있기도 불편한데 여기서 자면 다음날 허리 나갈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트렁크 공간감까지 살펴봤는데요. 공간이 워낙 좁아서 살짝 힘들었거든요. 트렁크에 버튼은 없지만 안쪽에 보시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거 동급은 물론이고 아반떼나 소나타 K5에도 없는 디테일이거든요. 이 안쪽 손잡이를 잡고 수동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 카베이 민경이와 함께 모닝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모닝 어반을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실내나 외관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건 사실 가격이었죠. 이제는 수동이 없어요. 다 자동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좀 올라서 좀 비싸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경차는 가성비가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높아진 금액대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사실 그동안 경차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안전 성능이나 편의사양이 아주 많이 추가가 되면서 상품성도 어느 정도 강화가 된 것 같고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보험료도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형 모닝 장기 렌트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 다들 아시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베이 6월 프로모션. 오늘 보여드린 모닝을 포함한 인기 차종 탑5로 구성해봤는데요. 워낙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6월 특가 차량 중에서도 가장 문의가 많은 차종이기도 하거든요. 모닝 어반 6월 특가 정확한 견적은 오른쪽 상단 영상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모닝 어반의 주인이 되고 싶은 분들은 1661-5519 카베이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적어둔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상담 접수해주세요. 언제나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모닝 어반. 아무래도 풀체인지가 아니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해본 경차 리뷰라 나름 재밌게 촬영해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카베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재밌는 댓글 저 민경이도 매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에 대한 의견 자유롭게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